홍다통통.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오, 이런. 이대로 둘 순 없지. 백스터! 아주 급한 일이야. 네, 지금 갑니다. 웬 나무? 꼭 트리같이 생겼네. 비켜, 트럭 지나갑니다. 빵빵. 내 트리가 왔구만. 이쪽일세. 윌로비 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금세 도착했습니다. 커다랗고 싱싱한 초록 나무였어요. 그렇게 큰 나무는 윌로비 씨도 태어나서 처음 본 나무였죠. 오호, 내 크리스마스 트리. 윌로비 씨가 달려나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 굉장해. 아주 멋져. 그런데 나무를 세우고 보니 나무 꼭대기가 천장에 다 픽 꺾였거든요. 오, 이런. 이대로 둘 순 없지. 백스터! 아주 급한 일이야. 네, 지금 갑니다. 윌로비 씨는 백스터 집사를 당장 불렀습니다. 싹둑. 백스터 집사는 나무 꼭대기를 댕공 잘랐어요. 윌로비 씨는 활짝 웃었죠. 백스터 집사는 나무 꼭대기를 은쟁반에 담았습니다.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다고 말이야. 백스터 집사는 2층에서 일하는 애들레이드 양에게 나무 꼭대기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애들레이드 양은 곧 실망했어요. 어머, 너무 크네. 애들레이드 양은 싹둑 콧노래를 흠흠 부르면서 기다랗고 잘 드는 가위로 꼭대기를 댕강 잘랐습니다. 다음날 애들레이드 양은 나무 꼭대기를 뒷마당에 갖다 버렸어요. 이게 왜 나무람? 정원사 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습니다. 팀 아저씨는 버려진 나무를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 신난다. 팀 아저씨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예쁘기도 하지. 그런데 여보, 우리 집은 너무 작고 이 나무는 너무 커요. 그럼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말릴 틈도 없이 꼭대기를 썩둑 잘라 밖으로 던졌습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도 아빠 곰이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누가 이런 걸 버렸지? 아하, 잘 됐다.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여보, 나왔어. 선물 가져왔어. 우와, 우리 집에도 트리가 있어요. 그러게나 말이야, 너희 아빠가 트리를 구해오셨네. 그때 아기 곰이 소리쳤어요. 그런데 별은 어디에 달아요? 아빠 곰이 말했습니다. 그럼 아래쪽을 조금 자를까? 아휴, 이리 줘봐요. 엄마 곰이 설레설레 고개를 젓더니 꼭대기를 싹둑 잘랐습니다. 아빠 곰이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그거야. 역시 당신이 최고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자. 쿠키랑 나무 열매 그리고 종을 매다는 거야. 반짝이 줄이랑 팝콘 줄도 두르고. 엄마 곰이 말했습니다. 장식은 그럼 당신이 해요. 청소는 내가 할 테니. 꼭대기는 필요 없으니까 얼른 내버리고 올게요. 밤이 깊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무잖아? 아빠 여우가 지나가다가 버려진 나무 꼭대기를 봤어요. 아빠 여우는 자루에 나무 꼭대기를 담았습니다. 아빠 여우는 불이 나게 집으로 갔어요. 식구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얼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여우가 좋아서 소리쳤습니다. 맛있는 고기 파이보다 더 멋있는 선물이에요. 아이고. 그렇지만 선물은 크고 집은 작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싹둑 꼭대기를 자르면 돼요. 엄마 늑대 역시 자른 꼭대기를 휙 밖에 던졌어요. 다음은 누가 저 나무 꼭대기를 주워갈까요? 웬 나무? 꼭 트리같이 생겼네.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누가 꼭대기를 주워가는 거죠?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은 다음에 저 나무 꼭대기를 주워갈 동물 친구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나요? 작은 산타클로스와 동물 친구들. 멀고 먼 북쪽 나라. 산타클로스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몸집이 아주 작은 산타클로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산타클로스들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러 떠나면 작은 산타클로스는 가까이 있는 숲속 동물들에게 선물을 주러 갔어요. 이게 다 뭐람?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작은 산타클로스는 편지를 한가득 받았습니다. 모두 저 멀리 도시에 사는 동물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우리도 숲속 동물들처럼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는 멋진 모자요. 저는 멋진 신발도 갖고 싶고요. 저는 치즈랑 그리고 빵이랑. 이걸 어떻게 한다? 편지를 읽은 작은 산타클로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물을 주고 싶어도 혼자서는 도시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작은 산타클로스는 마을을 이끄는 산타클로스를 찾아갔습니다. 도시에 사는 동물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싶어요. 혹시 술록 한 마리만 빌릴 수 있을까요? 마을을 이끄는 산타클로스는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하, 이걸 어쩐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나르기에도 술록이 모자란다네. 작은 산타클로스는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아휴, 작은 산타클로의 한숨 소리가 밤 하늘을 가득 메웠네요. 작은 몸집으로 숲속 동물들에게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술록도 없이 어떻게 썰매를 끌고 도시로 가겠어요. 게다가 크리스마스까지는 겨우
며칠밖에 남지 않은걸요. 작은 산타클로스는 별이 총총 떠 있는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에 사는 동물들에게 선물을 줄 방법을 생각하느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옳지. 똑똑한 부엉이의 지혜를 빌려야겠어. 작은 산타클로스는 부엉이를 찾아가서 좋은 방법을 물었어요. 모두 함께 가자. 내가 앞장서서 날아갈게. 힘센 곰이랑 엘크가 썰매를 끌고 다른 동물들은 뒤에서 미는 거야. 그럼 좋은 생각이지. 그런데 도시에 사는 동물들은 어떻게 만날까? 걱정 마. 도시에 친척이 있는 들쥐가 도와줄 거야. 우리가 간다고 미리 편지를 보내서 마중 나오게 하면 돼. 작은 산타클로스와 숲속 동물들은 선물을 싣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눈 덮인 겨울 숲을 지나 험한 산길을 오르는데 어찌나 힘이 들던지 모두들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때 선물 꾸러미에 앉아 깜빡 잠든 마멋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영차,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마멋 덕분에 모두들 한바탕 웃고 났더니 힘이 쏟았답니다. 그렇게 험한 산을 넘자 이번에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나타났어요. 큰일이야. 호수가 온통 눈으로 덮여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모두들 걱정하고 있을 때 눈처럼 하얀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이봐, 너희들 길을 잃었구나? 내가 도와줄까? 토끼야, 고마워. 혹시 말이야, 도시까지 가는 길을 좀 알려주겠니? 작은 산타클로스는 토끼에게 예쁜 방울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깐 쉬는데 반짝이는 띠 모양의 무언가가 휙 지나갔어요. 저건 기차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무척 빠르다니까. 나뭇가지에 앉은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조금 뒤 부엉이는 먼 곳을 바라보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 저기 언덕 너머에 불빛이 보여. 저기가 도시야. 작은 산타클로스와 숲속 동물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와, 드디어 도시에 다다랐어요.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눈 덮인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선물 자루를 든 산타클로스들만 바삐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날이 밝기 전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어야 하니까요. 자, 우리도 서두르자고. 작은 산타클로스는 도시에 사는 동물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길 모퉁이를 도는데 도시 쥐가 총총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서와. 정말 반가워. 모두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동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시에 사는 동물들은 선물을 받자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노란 치즈. 내가 원했던 복슬복슬 털실이야. 내가 원했던 북도 있어. 하하하, 별거 아닌 걸 뭐. 내년에
또 올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작은 산타클로스와 숲속 동물들은 다시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환하게 밝았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 이제 돌아가자. 작은 산타클로스가 숲속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발걸음을 옮기는데 마멋이 썰매에 누워 또 잠꼬대를 했어요. 영차, 영차,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따뜻한 물주머니를 꼭 끌어안고 잠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작은 산타클로스와 숲속 동물들은 신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였죠. 피터 클로스와 나쁜 아이 명단. 산타클로스와 엄마 클로스 그리고 아들 피터 클로스가 거실에 가득 쌓인 편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착한 아이 명단에 넣어야겠네. 산타클로스가 긴 두루마리 위에 착한 아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지? 산타클로스가 피터에게 물었어요. 미첼 플로트예요. 피터가 편지를 뜯으며 대답했어요. 나쁜 일을 몇 번이나 했지? 하나, 둘, 셋, 넷. 피터는 열심히 수를 세웠어요. 121, 122, 123, 124번이요. 한 해 동안 한 것 치곤 별로 많지 않구나. 그럼 착한 일은? 123번이요. 그럼 나쁜 아이 명단에 넣어라. 하지만 미첼은 나쁜 일을 겨우 한 번 더 했을 뿐인걸요? 너무 불공평해요. 피터는 나쁜 아이 명단에 이름을 적는 일이 정말 싫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피터의 이름도 그곳에 올라 있었죠. 내가 만든 규칙은 아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쁜 일을 하나라도 더하면 나쁜 아이 명단으로 가야 해. 산타클로스가 말했어요. 피터는 선물도 없이 쓸쓸하게 보낸 작년 크리스마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피터는 나쁜 아이 명단을 몰래 가지고 나와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터! 피터야? 피터, 우리 먹을 거 갖고 왔어? 피터가 들어서자 사슴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어요. 그게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겼어. 우리가 나쁜 아이 명단에 오른 아이들을 도와줘야 돼. 우리가? 우리가? 피터는 썰매 위에 훌쩍 올라탄 다음 끈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자, 출발하는 거야. 이랴! 사슴들은 피터가 탄 썰매를 끌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우와, 피터, 저기 좀 봐. 와, 피터, 저기 산이 보여? 와, 진짜 멋지다. 나도 보여, 얘들아. 진짜 멋있다.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 보였어요. 산도 보이고 바다와 골짜기, 사막도 보였죠. 피터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깜빡 미칠 뻔했습니다. 좋아, 얘들아. 우리 미첼 플루튼의 집으로 가자. 이랴! 피터가 주머니에서 나쁜 아이 명단을 꺼내며 말했어요. 썰매가 미첼 플루튼의 지붕 위에 내려앉자 피터는 굴뚝 속으로 살짝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미첼이 침대 위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미첼, 미첼. 피터는 미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넌 누구야? 미첼이 일어나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난 산타클로스의 아들인 피터클로스야. 네가 나쁜 아이 명단에 들어갔는데 혹시 알고 있니? 나쁜 아이 명단이라니? 미첼이 물었어요. 산타의 나쁜 아이 명단 말이야. 나도 거기 들어있어. 난 나쁜 일을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피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떡하면 좋지? 날 따라와. 피터가 미첼에게 속삭였어요. 어느새 썰매는 나쁜 아이 명단에 오른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슴들은 썰매를 끌고 산타클로스의 집을 향해 날아갔답니다. 썰매가 집 마당에 내려앉자 산타클로스와 엄마 클로스가 달려나왔어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피터가 썰매에서 내리며 인사했어요. 대체 어딜 갔었니? 산타클로스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세상에, 밤새 썰매를 타고 놀았던 거야? 엄마가 물었어요. 아니요, 애들을 데리러 갔어요. 피터가 나쁜 아이 명단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저는 나쁜 아이 명단에 이름을 넣기 전에 먼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산타클로스가 빙그레 웃으며 피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 주면서 한 사람씩 왜 나쁜 짓을 했는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마. 그러면 우리도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키 작은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글쎄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하지만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해서 나쁜 일을 갚는다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산타클로스가 대답했어요. 크리스마스는 서로 베풀고 돕는 날이야. 너희들이 남을 위하는 아이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렴. 그럼 나쁜 아이 명단에서 빼줄게. 엄마 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주었어요. 아이들은 그 말에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지요. 아이들과 클로스네 가족이 함께 탄 썰매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토비 몰리라는 아이가 산타클로스에게 여동생을 원숭이라고 놀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산타클로스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착한 일이라는 거야? 하지만 제 동생은 진짜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토비가 말했어요. 그래도 동생에게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런가? 토비가 중얼거렸어요. 썰매는 토비네 집 뒷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토비의 여동생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원숭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내가 말한 건 네가 원숭이라는 게 아니라 원숭이만큼 귀엽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토비는 여동생에게 원숭이라고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사람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산타클로스는 피터에게 토비의 이름을 나쁜 아이 명단에서 지우라고 했습니다. 썰매는 베티 워딩웨어의 집을 향해 날아갔어요. 베티는 남동생이 옷을 안 입겠다고 하자 휴지로 몸을 감아버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베티는 남동생에게 다시는 휴지로 몸을 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에는 아빠한테 옷 입히는 거 도와달라고 부탁할게. 내가 정말 미안해. 누나는 네가 감기 걸릴까 봐 그랬어.
너를 너무 아끼니까. 베티가 말했어요. 히히, 나도 다 알아. 앞으로는 나도 누나 말 잘 들을게. 베티의 동생이 대답했어요. 베티의 아빠는 베티와 베티의 동생을 끌어안고 뺨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클로스는 피터에게 베티의 이름을 나쁜 아이 명단에서 지우라고 했지요.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다 준 뒤 클로스네 가족도 북극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선물 공장에서 일하는 요정들이 썰매에 선물을 쌓기 시작했지요. 엄마 클로스는 선물이 예쁘게 포장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니 기분이 좋구나. 이제 모두에게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자. 산타클로스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름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래? 그게 누구지? 저예요. 피터 클로스. 저는 왜 착한 아이가 못 되는 걸까요? 착한 일을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피터는 울상을 지으며 물었어요. 산타클로스는 통나무 위에 걸터 앉더니 피터를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피터 클로스라는 이름을 나쁜 아이 명단에서 지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피터, 너는 나쁜 아이 명단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도와주었잖니?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는 그걸로 충분히 증명된 셈이지. 넌 언제나 착한 아이였어. 나쁜 짓을 할 때조차 말이야. 산타클로스는 피터를 번쩍 들어올려 어깨 위에 태웠어요. 아빠, 내가 착한 아이라면 나는 왜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돼요? 누구든지 어쩌다 한 번씩은 다 나쁜 일을 한단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중요한 건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야. 그럼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쁜 아이 명단에 오른 아이들을 도우면 어떨까요? 그거 참 멋지구나. 피터,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산타가 될 거야. 산타클로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빠처럼 멋진 산타가 되고 싶어요. 피터도 아빠의 머리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딱 한 명, 피터 클로스만 빼고 말이에요. 피터는 특별히 오늘 밤만 늦게 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대신 아이들에게 선물 나누어주는 일을 돕기로 했어요. 피터 덕분에 올해에는 착한 아이 명단이 유난히 길어졌으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나쁜 아이가 한 명도 없구나. 산타클로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피터의 손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가득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죠. 피터 클로스 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종이는 바로 착한 아이 명단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명도 없어요. 피터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산타클로스 가족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향해 웃으며 외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난쟁이와 구두빵 할아버지. 아유, 저리 비켜요, 비켜! 왜 자꾸 밀고 그래요?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어머, 정말 멋진 구두야. 다들 진정들 좀 하세요. 구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요. 구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진정들 하세요. 저기 저 구두 가게에는 손님이 매우 많이 몰려있네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싹둑 싹둑 가죽을 자르고 꼭 바느질을 하자.
접착제를 발라 척척 붙이고 반짝반짝 닦자. 싹둑싹둑 가죽을 자르고 꼭꼭 바느질을 하자. 우리는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난쟁이 구두장이. 이곳엔 아주 작은 아이들이 7명이나 모여 있네요. 아이들은 흥겹게 노래를 하며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곳은 신비한 구두가게 같아요. 우리 함께 이 구두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싹둑싹둑 톡톡 땅땅. 멋쟁이 할아버지가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죽을 잘라 질긴 실로 꼭꼭 꿰매고 접착제로 척척 붙여 못을 박자. 돋보기 안경을 걸친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이른 아침부터 구두를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에서 쓱쓱 청소를 하고 계시네요. 쓱싹 쓱싹 열심히 청소를 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해야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에서 매우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부부로 말이에요. 우와, 너무 예뻐요. 우리 꼬마가 마음에 들어하니 기분이 좋구나. 아이고, 이렇게 귀한 신발을. 아니에요. 귀하긴요. 모두 함께 나눠야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들의 낡고 해진 구두를 돈도 받지 않고 고쳐주었어요. 아이고 이런. 이제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밖에 남지 않았네. 그래도 구두장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하호호 행복해 했습니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구두를 만들었더니 졸린걸. 할아버지가 하품을 하자 할머니는 주물주물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이제 그만 쉬어요. 가죽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구려. 나도 늙었나 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뻐근했지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으쌰 하고 소리를 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밤새 구두를 만들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어요. 다시 구두를 만들려고 구두방으로 들어선 할아버지의 두 눈은 둥글둥글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밤새 누가 구두를 만든 거지? 어머, 너무 멋진 구두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손뼉까지 쳐가며 좋아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저 구두를 사려고 왔는데요. 그는 마침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구두를 발견했어요. 이야, 정말 멋진 구두네요. 그 구두를 제게 파십시오. 아, 이거는 자,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대답할 새도 없이 그는 은화를 한 움큼 내놓고 구두를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 은화면 구두 2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겠소. 할아버지는 당장 가죽을 사다가 일을 시작했어요. 가죽을 잘라 질긴 실로 꼭꼭 꿰매고 접착제로 척척 붙여 못을 박자. 할아버지는 룰루랄라 신나게 노래 부르며 해가 질 때까지 싹둑싹둑 가죽을 잘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꿰매고 붙이면 끝이야. 할아버지는 꿈속에서도 열심히 구두를 만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여보, 어서 이리 좀 와봐요. 누가 또 구두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번에는 알록달록 반짝반짝 두 켤레의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허허, 이건 도대체 누구야?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쏭달쏭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얼른 구두 두 켤레를 구두방 창가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웅성웅성 법석법석.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멋진 구두야. 아이고 비켜요 비켜. 내가 살 거예요. 아이고, 비켜요. 내가 먼저 왔다니까. 그렇게 밀지들 않아도 돼요. 구두는 내일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치면 어쩌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켤레의 구두가 비싼 값에 팔렸거든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구두방을 엿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때 스르륵 창문이 열리더니 놀랍게도 아주 작은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난쟁이 구두장이.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를 위해서 구두를 만들자. 멋있게, 예쁘게, 튼튼하게. 아주 작은 아이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싹둑싹둑 가죽을 자르고 꼭꼭꼭꼭 바느질을 하자. 접착제를 발라 척척 붙이고 반짝반짝 다 까내자. 우리는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난쟁이 구두장이. 아주 작은 아이들은 종달새처럼 흥겹게 노래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뚝딱하고 구두도 만들었지요. 짜잔! 짜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저 아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거릴 만큼 감동했어요. 저런,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았네. 저녁 바람이 쌀쌀한데 아이들이 오들오들 떨겠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이 추울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렇구려. 우리가 옷과 구두를 만들어 줍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마운 아이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예쁜 옷을 그리고 가장 작고 멋진 구두를 만들었어요. 밤이 되자 다시 작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착한 사람 도와주는 난쟁이 구두장이. 우리는 착한 사람 도와주는 난쟁이. 아이들은 구두를 만들려다가 깜짝 놀랐죠.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예쁜 옷이랑 구두들이야. 이것 좀 봐. 여기는 구두가 한가득이야. 아이들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옷과 구두를 골랐습니다. 이것 봐, 내 몸에 꼭 맞지? 내가 입은 게 더 예쁘다? 저것도 예쁘네. 우와, 우리 몸에 꼭 맞는데? 그러게, 이것도 깜찍하고 저것도 예쁘다. 아이들은 덩실덩실 폴짝폴짝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셨나 봐. 그래, 맞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옷인가 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얘들아, 우리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구두를 만들어 드리자. 그래? 그래. 아이들은
싹둑싹둑 톡톡 땅땅 열심히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자 아이들은 구두 2켤레를 구두방 한켠에 놓아두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요정들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면 떠나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고맙다 얘들아. 잘 가라.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7명의 요정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요정들이 선물해준 구두를 품에 꼭 안고 좋은 꿈을 꾸었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해가 오면 날이 밝아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해가 세상 가득 비추죠. 붉게 물든 하늘로 해가 떠나면 까만 하늘 위에 달이 찾아오지요.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감싸안은 섣달 금운날이었어요. 댕그렁 댕그렁 한 해가 저물며 종소리가 울렸어요. 찬바람이 휘잉휘잉 불고 사람들은 종종종 바쁘게 걸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추워. 한 소녀가 맨발로 외투도 입지 않은 채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냥을 팔고 있어요. 성냥 사세요. 아저씨. 저리 비켜 이 녀석아. 사고 날 뻔했네. 아침부터 소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고 큰 신발을 신고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마차를 피하다가 넘어져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죠. 야, 이 낡은 신발 좀 봐. 오, 그러게. 냄새날 것 같이 생겼다. 에. 이리 내놓으라고. 소녀가 길바닥에서 채 일어나기도 전에 심술궂은 아이들이 신발을 들고 달아났어요. 그래서 소녀는 맨발로 다니게 되었지요. 발 아프다. 따가. 가엾게도 발은 꽁꽁 얼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성냥도 거의 팔지 못했지요. 어떡하지? 성냥을 다 팔아야 혼나지 않을 텐데. 이거밖에 못 팔았어? 네가 하는 게 뭐야? 소녀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쌩쌩 부는 겨울바람보다 차갑고 무서운 아버지였거든요. 소녀는 동동동 발을 구르며 거리를 헤매이고 다녔어요. 아저씨, 성냥 좀 사세요. 네? 성냥 한 통만 좀 사주세요. 제발요. 사람들은 소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에이, 귀찮아. 저리 비켜! 심지어는 소녀를 확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지요. 소녀는 골목길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걸 다 팔아야 하는데. 글쎄, 내가 오늘 아주 맛있게 했다니까요. 아이고, 당신이? 그럼요, 아빠.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어요. 그때 소녀가 기대어 앉은 집 창문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소녀는 살짝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 이야기하며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먹어봐, 응? 나도 가족들이랑 함께 따뜻한 식사를 했으면 엄마, 보고 싶어요. 소녀는 오래오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 추워. 오들오들 떨던 소녀가 견디다 못해 성냥 하나를 꺼내어 불을 붙였어요. 화르르 하고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 좋다. 따뜻하네. 소녀는 난로 앞에 앉아 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아주 잠깐뿐이었죠. 꽁꽁 언 발을 녹이려고 하자, 벌써 꺼졌어? 아, 추워. 성냥불은 꺼졌고 난로도 사라져 버렸어요. 한 번 더 켜보자. 그러면 난로가 다시 나타날지 몰라. 소녀는 또다시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이번에는 주위가 환해지더니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진 식탁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수프, 상큼한 과일, 부드러운 빵, 달콤한 차, 그리고 동그란 접시 위에 통통한 거위가 노릇노릇 구워져 있었지요. 맛있겠다. 소녀가 군침을 삼키자 거위 요리가 둥둥 떠올라 소녀를 향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허겁지겁 거위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맛있겠다. 그러나 성냥불이 꺼지면서 거위 요리도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소녀의 손은 차디찬 벽에 닿아 있었어요. 어쩜 좋아. 한 번만 더. 소녀는 세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이번엔 불빛 속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습니다. 초록색 전나무에 빨강 파랑 초와 은빛 군빛 구슬이 가득 달린 트리였어요. 우와, 내가 본 트리 중에 제일 멋져. 소녀는 트리를 만져보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냥불이 꺼지면서 트리의 초들이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어요. 소녀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또 누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나 보다.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라고 옛날에 할머니가 말해주신 기억이 났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야.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려고. 소녀는 문득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성냥을 켜면 할머니가 나타날지도 몰라. 소녀는 얼른 네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따뜻한 불빛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있었니? 이리 온. 할머니! 할머니는 두 팔을 벌려 소녀를 안아주려 했어요. 서둘러 달려가 와락 안기려던 소녀가 멈칫했죠. 할머니도 성냥이 다 타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렸다가 저도 데려가 주세요. 소녀는 재빨리 남은 성냥 묶음에 불을 붙였어요. 성냥은 한꺼번에 활활 타올랐지요. 이제 됐어요. 할머니, 사라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마침내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지난밤에 얼어 죽었나 봐. 아이고, 어린 것이 불쌍도 하지. 사람들은 어린 성냥팔이 소녀의 죽음을 보고 쯧쯧 혀를 차며 슬퍼했어요. 아이고, 이런 추워서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고 했나 보네. 눈 위에는 새카맣게 타버린 성냥개비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르르 잠깐 타오르다 꺼지는 성냥불 속에서 소녀가 무엇을 보았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하늘나라로 올라갔는지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어요. 눈 위에서 꽁꽁 얼어 죽은 소녀는 마치 빙글에 웃고 있는 듯 했지요. 못난이 별의 여행.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의 어느 날, 트리 위에 별 조명들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별들도 부러운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네요. 와, 저기 저 트리 위 별들 좀 봐. 진짜 멋지지 않아? 그때 트리 위 맨 구석에 있는 찌그러진 못난이 별이 하늘의 별들에게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멋지긴 개뿔. 여기 있는 이 별들 다 가짜잖아. 빛나는 척 좀 그만하라고. 야, 못난이 별, 너 그러지 마. 너도 빛나고 있잖아. 빛나긴 뭘 빛나? 그래, 너희들은 모르겠지. 난 못났으니까 여길 떠날 거야. 두고 봐. 진짜 별이 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트리 위 못난이 별은 찌그러진 머리를 가리기 위해 털 모자를 눌러쓴 채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또 걷고 계속해서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자신만만하게 나왔지만 사실 어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저 하염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묘묘묘묘묘묘묘묘. 그때였습니다. 이쪽인가? 저쪽? 어디로 가야 되지? 작은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갈색 털, 짜리몽땅한 몸, 커다란 눈을 가진 작은 새가 휘파람을 불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반짝이다. 네 빛을 보고 따라왔어. 정말 고마워. 다행이네. 드디어 내가 별로서 쓸모있는 일이 다 있다니 말이야. 별? 네가 별이라고? 솔직히 좀 별스럽지 않게 생겼는데. 왜? 별들이 다 멋진 줄 알았어?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뭐 현실은 다르더라고. 이름도 못난이 별이잖아. 그래도 말이야, 빛나는 건 빛나는 거잖아. 네 빛이 이렇게 따뜻해서 내가 좀 안심이 되는 건가 봐. 길도 찾고 말이야. 못난이 별은 작은 새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해서 거짓으로 반가워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툴툴거리기만 했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래, 너처럼 살아야 세상 편하겠지. 너 참 엉뚱하다. 못난이 별은 작은 새가 반갑게 건네는 말에도 차가운 태도를 보이며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작은 새는 계속해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말이야, 너 왜 그렇게 혼자야? 원래 별들은 보통 무리지어 다니지 않나? 혼자가 편하니까. 그리고 누가 내 찌그러진 울퉁불퉁한 머리를 보고 싶겠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 빛은 희미해도 따뜻해. 난 그게 좋아. 진짜 이상한 새네. 됐고, 너나 잘 살아라. 못난이 별은 휙 뒤돌아 버렸습니다. 작은 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죠. 잘 가, 못난이 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더 멋진 별일 거야. 그렇게 작은 새와 이별한 못난이 별은 또다시 한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깊은 숲속에 도착하게 되었죠. 하얗게 얼어버린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못난이 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휴, 나라고 좋아질 리가 없지. 이 울퉁불퉁 찌그러진 머리를 봐. 누가 이런 별을 좋아하겠어. 치. 못난이 별은 얼어버린 호수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싫었습니다. 돌멩이를 들어 호수를 깨트리고 싶었죠. 그때 호수의 물결이 반짝이며 못난이 별의 빛을 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물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죠. 뭐야 이게? 내 빛이 이렇게 멋질 수 있다고? 그렇다니까. 네 빛은 너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모든 별은 다 달라. 하, 그래봤자 별들 중에서 난 여전히 제일 못났을걸?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훨씬 특별해. 사람들은 그런 각자의 빛을 좋아하고. 못난이 별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음 위에 비친 자신의 빛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못난이 별은 결심했어요. 좋아, 한번 가볼까? 별똥별처럼 멋지게! 못난이 별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원래 있던 트리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사람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못난이 별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제 알았어. 난 못난이 별이야. 하지만 난 특별한 별이야. 그 뒤로 못난이 별은 더 이상 못난이 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별이 되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별 말이에요.